정말 확 올라갔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디지털 바이크. 판매하고 수출하고 네. 이런 모든 법률이 쏟아지는구나. 네. 자주 봬요. 아, 그러니까요. 요즘 뭔가 국회에서 좀 굉장히 열심히 일들 하시는 의원님들이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많은 법안들을 쏟아내 주셔가지고 네. 이거 재밌는 것 같았네 보니까 오토바이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따끈따끈한 주요 법안 여러분께 쉽고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잉크도 안 마른 법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전통 문화라고 하면 한류의 원형이다. 지역 특화 전통 문화 상품을 개발하고 우리의 전통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자 지은 씨 전통 문화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일단은 뭐 판소리라든지 네. 사물놀이 그리고 태권도, 김치, 한복까지 생각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처음 소개시켜드릴 법안은 바로 이런 다양한 전통문화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진흥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아니 근데 당연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전에는 전통문화 산업을 지원하는 법이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는데 문제는 분야별로 파편화돼 있었다는 거예요. 법률들을 잘 살펴보면 각자 소관부서도 다르고 해서 중구난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체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좀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2011년에 안동대에서 전통문화 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무려 10년 동안 조사한 게 없습니다. 10년도 넘었네요. 2011년도면. 네, 실태 조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태가 파악이 안 되니까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와 정말 너무 의외네요. 네. 사실 이 전통 문화라고 하면 한류의 원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살펴보더라도 BTS 슈가가 만든 대치타 네. 있고요. 맞죠? 그리고 블랙핑크 뮤직비디오에 한복도 나오고요. 이렇게 우리 전통 문화가 이제는 K-팝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전반적인 전통 문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없었다. 너무 이상한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전에 국회에서 3번 정도 체계적인 입법을 좀 갖춰보자라는 노력이 있었는데 사실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류가 정말 또 한 번의 전성기를 구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이 법안이 통과시킬 적기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법안의 주요 내용들 소개해 주세요. 바로 전통문화 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돼서 한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문체부 장관은요. 전통문화 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결과를 바탕으로 5년마다 전통문화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세 번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문체부 장관이 연구소나 대학 같은 곳에서 전통문화 산업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네 번째, 전통문화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품질관리 제도라든지 이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뭐든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려면 누군가 딱 한 명이 맡아서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체부가 딱 맡아서 책임지고 우리의 전통 문화 산업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또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한다고 하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앞으로 우리 전통 문화 산업의 장래가 확 밝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또 뭐가 있냐면요. 지역 특화 전통 문화 상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수출하고 네. 이런 모든 거를 정말 국가와 지자체가 정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까지도 이 법률에 마련이 됐다는 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갖춰졌다는 것이 정말 훌륭한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는 정말 시스템은 완벽하게 갖춰졌으니까요. 우리 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전통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정말 질 좋은 그런 컨텐츠들만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 나간다면 아마 세계로 더더욱 뽑힐 수 있겠죠? 우리 다음 방송 때는 우리 네. 한복 입고 해야 돼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피디님 저 한복 한번 사주시죠. 바퀴가 2개 달린 자동차를 이륜 자동차라고 부르고 있고요. 아니 그래도 100에서 300이면 무려 막 쌩쌩쌩쌩 달리는 겁니다. 거리 무겁다. 자, 지우 씨, 오토바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이크? 아니에요? 또 다른 말로는 다른 말로요?
바이크? 5글자요? 모르시겠습니까? 네. 바로 정답은요. 이륜 자동차. 2개의 바퀴가 굴러가는 자동차. 그렇죠. 예, 너무 정확하십니다. 바퀴가 2개 달린 자동차를 이륜 자동차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안이 바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또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된 건지 그 배경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좀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있는데 2020년 통계를 보면은 1만 대당 자동차 만 대당 사망자 수는 1명입니다. 그런데 이륜 자동차는요. 만 대당 무려 2.3명이에요. 아니 그러면 2배가 훌쩍 넘는 수치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면 정말 이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이륜 자동차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런 공감대가 좀 생겼고 문제의식이 커지다 보니까 이번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네,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륜 자동차도 의무적으로 정기 검사 그리고 튜닝 검사 등등등을 받게 했고요. 또 이렇게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를 잘 보면 교통 법규를 위반하다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사용 신고를 안 하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왜 부착하지? 무단으로 운행하려고 안 걸리려고 CCTV에 찍히지도 않으니까 막 쌩쌩쌩쌩 달리는 겁니다. 거리 무겁다. 정말 이런 사람 정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경각심을 올려줄 뭔가 강력한 개정안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개정안에 과태료와 관련된 개정안이 또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이륜 자동차 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 내야 하는 과태료가요. 정말 확 올라갔습니다. 확 이러니까 뭔가 좀 기대가 되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네. 100만 원이었는데요, 기존엔. 이게 무려 3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래도 100에서 300이면 무려 2배도 아니고 3배나 올랐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이륜 자동차의 소유주분들 꼭 번호판 부착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용 신고도 꼭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니는 모든 도로들이 좀 안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법이 정말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번호판 부착이나 사용 신고 같은 경우는요. 우리 보행자들을 보호하는 첫 출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 만들어진 법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어떻게 또 박수 한번 또 쳐드리시나요? 저희 월드컵 복수 한번 갑니까? 아니, 그건 이제 하지 오늘 전해드린 잉크도 안 마른 법률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법안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또 봐요. 하라고. 대치터.